will be the blessing that will turn us back again. We don't want it. We don't want it. Want to walk alone forever. We don't want to live without each other. 에릭 홉스본은 정말로 우리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체들이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땐 정말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목수도 있었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 세상을 바꾼 주체들을 영어로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바꾼 주체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영어에서 마술을 부려볼 거예요. 그 어떤 마술인데요? 자,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들어보신 적 있죠? 뭐가 능동태고 뭐가 수동태야? 항상 나는 외우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토대로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마스터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번 코너를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자,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요. 먼저 모든 문장들을 의미는 가지고 가되 모든 문장들을 능동태를 먼저 쓸 거예요. 능동태의 의미는 30초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능동태가 뭐냐? 능동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있는 정말로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주어가 무슨 행동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주어가 나와서 이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할 때 저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막 동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능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수동태는 왜 쓰냐? 언제 쓰느냐? 그냥 체예요. 문체인데 이거를요. 주어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요. 문장 맨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장 맨 앞으로 가지고 오는 이유는 말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주어가 문장 앞에 나가면 주어가 중요하니까 문장 앞으로 나가는 거고 목적어가 더 중요해서 또는 필자 입장에서 목적어를 조금 더 강조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주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요. 잠깐 감춰둡니다. 어떻게 감추냐면요.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주어를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동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어를 감추고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각각의 문장들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는 아주 큰 일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꼭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못하니까.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바꾼 것은 농부다. Farmers changed the world. Farmers changed the world.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자, 첫 번째 세상을 바꾼 것은 농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세상을 바꾼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세상을 바꾼 것은 주부다. 주부가 세상을 바꿨다. 이런 표현 먼저 볼게요. Housewives changed the world. Housewives changed the world. Housewife가 세상을 바꿨다. 이번에는 세 번째. 누가 또 세상을 바꿨는데요? 세상을 바꾼 것은요. 광부라고 합니다. 광부는 영어로 Mine workers changed the world. Mine workers changed the world. Mine workers changed the world. 자, 그럼 또 누가 세상을 바꿨나요? 목수가 또 세상을 바꿨다고 합니다. 목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Carpenters changed the world. Carpenters changed the world. Carpenters changed the world. 같이 따라 읽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다음은요.
직공이 세상을 바꿨다고 합니다. 직공이 영어로 뭘까요? Factory workers changed the world. Factory workers changed the world.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같이 Factory workers changed the world.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상을 바꾼 것은 누구라고요? 이름을 남길 수도 없고 남기지도 못한 흔해 빠진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문장은요. Ordinary people changed the world. Ordinary people changed the world. Ordinary people changed the world.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장을 살펴봤어요. 공통점은요.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능동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능동태를요. 수동태를 바꿀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누구로 의해 변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와, 뭐 거창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같이 해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Farmers changed the world를요. 주어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가 있는 거를 목적어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주어를 잠깐 감춰줄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The world was changed by farmers. 아, 이렇게 이걸 감춘다는 의미구나. 봐봐요. 해석해 볼게요. 세상은 변화되어졌습니다. 문장 끝내도 돼요. 누구에 의해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변화되어진 것만 알면 돼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농부들에 의해서. 이걸 바로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능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바뀔 때에는 많이 말하잖아요.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와서 BPP를 쓴다. 이게 바로 이 문장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눈으로써 오늘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잘 확인하세요. 자, Farmers changed the world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세상은 변화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농부들에 의해서. The world was changed by farmers.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에는 여러분들 혼자 한번 해보세요. 문장은 드릴게요. Housewives changed the world. 주부들이 세상을 바꿨다. 라는 문장을 세상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주부들에 의해. 어떻게 쓸까요? 5, 4, 3, 2, 1, 땡! The world was changed by housewives. 맞춘 사람! 잘했어요. 자, the world was changed by housewives.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이번에는 알고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딱 2초만 드릴게요. Mine workers changed the world. 이거를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그렇죠. The world was changed by mine workers. 그러면 우리는 지금 능수동 바꾸는 거를 능수논란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Carpenters changed the world. 자, 그러면 팝 퀴즈. Carpenter가 누구예요? 맞아요. 목수죠. 목수도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은 목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진 거죠. The world was changed by carpenters. The world was changed by carpenters. 아직 조금 더 남아있죠? Factory workers changed the world. Factory workers changed the world. 직공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공을 뒤로 숨겨볼게요. The world was changed by factory workers. The world was changed by factory workers. 자,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해 흔해 빠진 사람들도 세상을 바꿨습니다. 흔해 빠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Ordinary people changed the world.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Ordinary people를 숨겨보는 거죠, 수동태로. 자, 읽어보세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the world was changed by ordinary people. The world was changed by ordinary people.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바꾸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잘 도와주셔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바꾸는 거, 수동태에서 능동태를 바꾸는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학습해 보도록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바꿀 때에는 주어를 뒤로 감춘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요, 수동태로 문장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조금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 에릭 홉스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에릭 홉스본은 사학자였어요. 그리고 역사를 연구를 할 때 다른 역사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사실 기록되어진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역사를 기록한 주체는요, 항상 승리한 사람 또는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는 승리한 쪽과 패배한 쪽, 전쟁이 있었을 경우엔 두 양쪽의 측면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에릭 홉스본은 그런 사람 중 하나였던 겁니다. 에릭 홉스본은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서 역사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거예요.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동계층들이었죠. 그래서 에릭 홉스본이 주목한 사람들은 주부, 목수, 그런 carpenter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을 해서 이런 면도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세상을 바꾼 주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에릭 홉스본이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잡음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길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give in 하면 되겠어요? No, 안 되죠. Don't give up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릭 홉스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릭 홉스본은 어떤 사람들을 조명했다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바꾼 역사에 대해서 일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영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보겠습니다. 에릭 홉스본은 최선을 다해 평범한 사람들이 바꾼 역사에 대해 연구를 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서 저희가 차근차근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 일생을 바쳐 이런 의미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가서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순을 잘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한글에서부터 영어로 바뀌는 어순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그 어순에 집중하는 것 플러스 각각의 한글로 된 표현이 영어로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시고 자꾸자꾸 보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릭 홉스본은 최선을 다해 연구했대요. 무엇을 연구했는데요? 역사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바꾼 역사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쭝쭝쭝쭝 나온 그 순서 그대로 한번 우리가 영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최선을 다하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 최선을 다하다도요. give라는 동사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Give all you have got. Give all you have got. Give all you have got.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좀 전에 같이 배웠죠. O로 시작했습니다. Ordinary people. Ordinary people. Ordinary people.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재료를 다 알고 있어요. 어순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충전했으니까 이제는 그 충전한 것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겠네요. 보겠습니다. Eric Hobsbawm gave all he had got. give all he have got였는데 이번에는 저기서 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해서 시제가 과거로 바뀐 거고요. 완료로요. 자, Eric Hobsbawm gave all he had got.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친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무엇을 연구했는데요?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꾼 역사였다고 합니다. Which ordinary people had changed. 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바꿨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연구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Eric Hobsbawm gave all he had got to study about history, which ordinary people had changed. 한 번 더. Eric Hobsbawm gave all he had got to study about history, which ordinary people had changed. 이렇게 해서 에릭 홉스본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바꾼 역사에 대해서 더 조명을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던 이 사학자 에릭 홉스본은요, 저희한테 잊지 못할 명언을 남깁니다. 그 명언이 무엇이었을까요? 홉스본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명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러면 홉스본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홉스본이 살았던 시대는요, 가장 지독하고 인류에서 별스러운 시기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홉스본은 대공황을 거쳐서 나치즘이 형성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자서전의 하나의 대목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아돌프 히틀러가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차별까지 눈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서 아래서부터 작지만 차근차근 변화를 일으켜 나가서 마지막에는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기였던 거죠. 대공황과 그렇게 인종차별, 정말 극과 극의 인종차별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는 지금 많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시대가 많이 좋아졌으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홉스본이 살았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런 명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한국말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우리가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가 마음에 안 드는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풀이가 됐을까요? though는요, 뭐뭐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Though you might not like, 너는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 거다. 뭐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 the time.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Though you might not like the time you are living in.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You should not. should not은요, 권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권고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약간 조금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명령하는 것보다는 조금 톤이 낮지만 그래도 추천하는 거죠. You should not give up yet. 아직은 당신이 포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문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문장을 읽으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문법적으로 끊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미상 묶어서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로 할 때 의미가 상대방한테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장을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목적어 끊으면요, 이해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랑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의미상 끊어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ough, 이거는 이렇게 잠깐 쉬어도 상관없어요. Though you might not like the time you're living in. time에서 잠깐 쉬었다가 당신 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고요. 컴마니까 크게 쉬고 You should not give up yet. 한 번 더. Though you might not like the time you're living in, you should not give up yet.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에릭 홉스본이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명언인 거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상은 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좋아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저절로,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데요. On its own. 다시 한 번 더. 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on its own. 세상은 결코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Though you might not like the time you're living in, you should not give up yet. 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on its own.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상 끊어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나씩 해보도록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Though you might not like the time you are living in, you should not give up yet. 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on its own. 한 번 더. Though you might not like the time you are living in, you should not give up yet. 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on its ow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에릭 홉스본은 우리한테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너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너가 추구하는 그 길, 또는 네가 추구하는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왜냐하면은 세상은 스스로 절대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의 키워드들과도 연관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업을 시작을 할 때 키워드 Do not give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붙었던 키워드가 바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 바로 change,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키워드가 아마 에릭 홉스본이 우리한테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 나같이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이 과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내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나도, 정말 평범한 나조차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정말로 영상을 토대로 있었던 일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과정을 에릭 홉스본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생각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성적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학기 말에 받는 성적표에
100점 또는 A 플러스 이런 게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 혹은 조금 더 발전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누리게끔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수업에 임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꼭 좋은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노력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도모한다면은요, 꼭 그 변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Don't give up. 그리고 don't give in.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Or give it all you've got. 마지막에 외쳤던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투자해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항상 저희가 응원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숙소입니다. 여러분, 팝 퀴즈예요.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 여러분들이 힌트를 이 그림으로 가장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죠? 이쪽에 광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막 파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친 거예요. 파도 안 나오니까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지금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탈해하는 표정과 허탈해하는 몸짓으로 앞으로 이렇게 터덕터덕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키워드라고 하고 배운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What should we say to the friend who is about to let go of everything? 한 번 더. What should we say to the friend who is about to let go of everything? It's kind of like a situation like this. 이런 상황에 있을 때 we should say something to him.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To support him. 힘내라고, 지지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정답을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정답을 꼭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The world doesn't change on its own. 세상은요, 스스로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